경매 물건은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대법원 사이트, 그쵸? 그건 나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그게 경매 정보의 기본 원천 자료가 됩니다. 그거는 게다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어떤 경매 물건이 언제 어느 법원에서 얼마의 경매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료이고 그 원천 정보이고 나라에서 운영하는데 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냥 날 것입니다. 정보가 날 것이에요.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권리 분석, 현장 분석 이런 것들의 분석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옥션 같은 회사에서는 그것을 가공하고 분석하여서 유료로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경매는 정보와의 싸움입니다. 일반 시장에서 아파트를 하나 사겠다라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모시고 다니면서 물도 틀어보고 샤시도 열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개도 하고 가격 흥정도 해주고 뭐 이 여름에 모기가 있어요 없어요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도 해주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경매는 누군가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정보의 분석과 그런 책임이 응찰자에게 있는 겁니다. 경매는 정보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보다 많은 정보, 정확한 정보, 분석된 정보를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어요. 되게 신경 쓰여요. 왜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신경 쓰이죠. 저거 얼마야? 저거 얼마인지에 따라서 저는 그만큼 가격을 낮춰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 대출을 받을 당시 임차인이라고 해보죠. 무슨 얘기죠? 이 집을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받으면서 이 집에 누가 점유하고 있고 지금 어떤 세대가 전입이 되어 있는지 당연히 은행에서 조사하죠. 그랬을 때 그 날짜가 빠른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어떤 임차인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보증금 얼마냐 해서 그거보다 당연히 낮게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주인이 가서 이거 내 동생이에요. 그래서 내 집에 전입은 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 말 믿고 해주나요? 무상 거주를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경매가 되면 입 딱 닫고 있죠. 임차인이냐.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어떻게 좀 싸게 다시 들어가 보려고 뭐 마치 임차인이 있어서 그래서 가격을 되게 낮춰야 되는 것처럼 입 싹 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를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그만큼 당연히 가격을 올려서 써야 되는 게 맞죠.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당연히 이건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지옥션 같은 데서는 그런 조사를 해서 넣어놓고 또 채권자들이 자기네 것에 대한 가격이 이유 없이 낮아지니까 괜히 그런 사람을 아리까리한 사람에 대해서 걱정해서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자기들의 채권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막 팩스로 넣어주고 막 파일로 넣어줘서 저희가 아예 파일로 그걸 원본을 막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법무팀에서 모든 권리 분석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는데 그게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도 되게 IT적인 부분에 플러스 발로 뛰는 부분, 핸드메이드적인 부분을 다 가미해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이 임차인은 어떻고 여기에 있는 유치권은 어떻고 법정지상권은 어떻고 이걸 핸드메이드로 하나씩 다 코멘트를 적어놓고 현장에 대한 정보, 분석 정보를 올려놓는 거죠.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경매 정보는 그런 곳에서 보면 됩니다. 사이트 같은 데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내가 실수요자라면 내가 좋아하는 나의 아이의 학군, 내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걸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가 투자자라면 철저하게 남이 좋아하는 곳. 네, 압구정동은 주차가 너무 불편합니다. 네, 많이 낡았습니다. 그러나 남이 좋아해서 저는 샀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의 목적이냐 실수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쇼핑몰에 들어가서 아이 쇼핑하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한번 출근 도장 찍어보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자주 들어가시는 어떤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있으십니까? 우리 신랑 같은 경우에는 그거 스피커 AV 시스템 이런 거, 왜 또 그냥 보는 게 좋대요. 여러분 또 그런 옷이나 이런 사이트 있습니까? 바로 경매를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사이트 안에 손 안에 있어요. 오늘은 뭐가 있지? 검색할 때 가격으로도 검색해보고, 지역으로도 검색해보고, 부동산 종류별로도 해보고, 단독주택만 클릭해가지고 검색도 한번 해보고, 아파트만 해보고, 역세권이라고도 클릭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래서 오늘은 뭐가 있지?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워요. 습관은 바로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바로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이트를 보면서 오면서 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어떤 물건이 경매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늘 보는 습관.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나는 쇼핑보다 경매가 더 좋다라는 그런 제목도 있는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물건을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고른 몇 개의 물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지 됩니다. 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때는 멍 때리면서 조사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오감을, 촉각을 다 동원해서 조사를 하세요. 딱 가가지고 이 아파트 같이 생겼네 하고 돌아오면 뭐예요? 아파트가 아파트지 이러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자, 부동산에 대한 상태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점유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아무도 전입된 사람이 없고 현황 조사를 갔더니 빈집인 것 같다, 폐문부재 여러 번 갔으나 근데 이제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문구가 만약에 있었다고 쳐봐요. 그랬는데 진짜 막 갔는데 문 앞에 온갖 단전 단수, 그다음에 우편물 도착했다가 다시 또 다시 도착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누가 살까? 빈집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해요? 그런 거 나중에 명도에도 다 비용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팀장님, 제가요 이렇게 3층짜리 쬐끄만 건물을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지하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층별로 이제 임차인들이 있었던 거 봐요. 근데 지하에 가보니까 정말 이건 거의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가구들이 좀 있고, 근데 이거 치워버리면 안 돼요?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요. 내가 2번인가 3번인가 갔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거 치워버리면 안 돼요? 근데요, 문도 열려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치워도 되나요? 쓰레기 같다고 하고 문도 열려 있다는데 보아하니 몇 개월은 사람이 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치워버려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 점유라는 것은 지금 거기서 실거주를 하고 있고 업구의 차원은 아니에요. 전입이 되어 있고 그런 가제도가 있으면 그건 철저하게 그 인도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밟아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빈집인 듯한데 쓰레기만 있는 거? 아싸! 비었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게 돈이 더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동상경매까지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점유 상태 확인해야 되고, 자, 시세조사. 여러분 시세조사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요즘 국토부 거래도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온라인에 다 가격도 상한가, 중한가, 하한가까지 다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현장에 가서 적어도 3곳의 업소는, 중개업소는 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치 살 것처럼도 해보고 팔 것처럼도 해보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 살 때 얘기하는 거, 팔 때 얘기하는 거 다르죠. 그 다음에 꼭 조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금매예요. 금매. 나는 그냥 한 군데 들어갔다가 가격이 이거구나가 아니라 샅샅이 이 잡듯이 뒤져서 금매 가격을 조사해야 돼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입에 달고 사는 게 금매입니다. 그래서 맨날 금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히스토리는 이분들이 갑자기 미국을 가시게 됐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미국에 가시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금매라는 것을 조사는 해왔지만 금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확인은 바로 경매시장에서의 낙찰가를 보면 금매에 대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매 가격을 반드시 조사를 하시고 그때 공인중개사의 표정을 보시면 경쟁률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내가 이렇게 살 것처럼 갔는데 막 정말 친절하게 설명하고 한번 뭐 가서 보시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그 집 열렸나 막 또 사모님 어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아직 눈치를 못 챈 거야. 경매 물건을 조사하러 왔다는 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앉아가지고 경매 물건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저기 몇 평짜리 오늘도 몇 명 다녀갔어요. 막 이러면서 보면 경매 물건인데 뭐하러 자기가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싶겠어요. 막 손살이 치면서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거예요. 왜 유독 그것만 계속 물어봐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경매 물건에 대한 조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왜 멍 때리면서 시세 조사하지 말라는 게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손사래와 이런 것을 보면서 경쟁률이 얼마나 되겠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금매 반드시 알아와야 된다는 거. 왜? 경매의 절대 명제는 경매는 금매보다 싸야 한다는 것이 절대 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매 조사 꼭 하셔야 됩니다.